한번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다운의 팩트체크 빠밤! 예,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지난주에 해보셨죠? 네. OX판 들고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손을 따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체했을 때만 따는 줄 알았는데 뇌졸중에도 손을 따시는 분들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경험인데 10년 전에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 아침마다 했거든요. 네. 근데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이게 체한 줄 알고 네. 손을 막 땄거든요. 네. 검은 피는 안 나왔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뇌졸중의 한 어떤 그런 증상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내가 그때 손을 막 따줬거든요. 네, 네. 스태프분들이. 네. 근데 손을 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뇌졸중의 하나의 증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딸 필요는 없다. 네. 맞아. 손을 원래 체하면 시커먼 피 나오는데. 그쵸. 예. 저는 사실 좀 반대 생각이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뇌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요. 네. 혈액순환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이건 그냥 뭐 쉽게 생각했을 때는 네. 손을 좀 따서 혈액을 좀 빼주면 그 막혔던 게 조금이라도 좀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궁금하네요. 어렵네요. 네. 이게 약간 조금 그런 한의학적인 건가 하는 생각도 네. 들고. 선생님, 정답을 빨리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손을 따는 건 상관이 없군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한테는 네. 손을 따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요. 아하. 오히려 좀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면서. 진짜요? 그래서 이 위험한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네.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한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그럼 또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저 막 식은땀이 났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약간 진짜 어디 병원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병원 가기도 너무 힘들어했고 그랬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뇌졸중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그때 혹시 이별하셨나요? 네? 이별. 그때는 이별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뭐지? 제가 매번 이별을 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별 아니었고 왜 그냥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진짜 좀 혼자 살았고 긴 시간 동안 혼자 살았거든요. 네. 네네. 갑자기 지금 말 더듬으시는 거 아니죠? 그때 증상이 지금도 예. 나타나는데 아하.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증상을 저는 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체한 게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아하. 네, 네. 그렇지만 혹시라도 박희순 씨 같은 걸 경험하시면은 손을 함부로 따면은 안 되겠네요. 진짜 네. 더 심한 경우가 따는데 있다고 하니까. 검은 피가 안 나오고 빨간 피가 나왔어요. 아이 세상에나 그랬군요. 어쨌든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뇌졸중과 손 따는 건 관계가 없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뇌졸중이 의심돼서 이제 약을 드신다면 이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고지혈증이 있어갖고 의사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고지혈증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제가 식단 조절로 한번 네. 이거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런 병이 오면 끝까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약은요. 약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5입니다. 5. 오. 네. 박희선 씨 의견에도 네. 찬성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하지만 그러면 찬성해 주세요. 아닙니다. 네. 인간은 뭐든지 극복할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하. 예를 들어 정말 불가능을 재활로 극복하시는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지혈병도 사실 이제 오래 담고 가야 되는 병이지만 정말로 식습관을 바로 고치고 술, 흡연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정말 좀 이렇게 건강한 삶을 지킨다면 이제 재활을 통해서 아하. 다시 평생 좀 갖고 갈 필요 없다. 뇌졸중. 그렇죠. 저는 아하. 평생을 꼭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이 듭니다. 의견이 좀 갈렸는데 우리 선생님의 의견은 뭔지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뇌졸중 약 평생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뇌졸중에 한 번 발병하면 네. 재발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거의 평생토록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예외가 있죠. 뭐 네. 이제 내시경을 받는다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뭐 치과에서 발치라든지 이럴 때는 지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만 일시적으로 잠깐 멈췄다가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또 계속 드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혈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뇌졸중 약 먹다가 막 크게 다치거나 뭐 피가 나는 경우에 지혈 안 되면 그래서 어떡해요? 지혈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반인에 비해서 네. 지혈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군요. 그럼 뇌졸중 약 먹을 때 조금 조심을 그렇죠. 해야겠네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네.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병원 내에서 검사나 시술을 받으실 때도
분명하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아하. 본인이 약을 드시고 있다 이렇게 고지를 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 이제 복용을 중지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게 조금 우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평생 약을 먹으면 괜찮다는 거니까 관리를 할 수가 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좀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죠? 항상 약하면 내성이 또 함께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 자, 이 평생 약을 이렇게 먹었을 때 내성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좀 위장 장애 뭐 이런 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도 들거든요. 그러게요.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약들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줄어들지는 않고요. 아하, 반면에 이제 위장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속쓰림이라든지 위염, 심하면 위궤양까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니터링하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약 상담은 의사와 함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뇌졸중은 유전이다. 예, 이 뇌 쪽에 아까 좀 유전이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듣긴 했는데 뇌졸중도 유전일까요? 좀 유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집안에 누가 그런 비슷한 병력이 있으시면 한 번쯤은 다 같이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우리 또 조 닥터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전 쪽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저도 반대 의견을 내기가 어렵네요. 네. 왜냐면 어떤 살아온 그 생활 습관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또 태어난 우리가 몸 네. 네, 이런 혈관들이 좀 비슷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정말 그 유전자 자체에 그게 뭔가 유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으로 인한 유전인지 그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하나, 둘, 셋. 아, 네, 오. 쉽게 맞추셨는데요. 예.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게 맞습니다. 뭐 100% 유전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가족 내 뇌졸중 환자분들이 있다면은 가족 내 발병이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로 유전자 자체에 그게 유전이 된 건지 아니면 생활 습관 때문인 그래서 건지. 이제 그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원인 질환 중에서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 자체가 네. 유전적 소인이 많기 때문에 네. 또 그 뇌졸중 발병률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만약에 뇌졸중이 좀 있으시면 자녀분들은 좀 각별히 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술, 담배 안 하고 건강식 먹고 좀 그래야겠어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뇌졸중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확 풀린 것 오늘도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다원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